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떼거지로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다는 사연인데요. 답이 정말 없네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제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쉬운 시댁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남편만을 믿고 감행한 결혼이었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잘 될 거라고 결혼 전 되게 독려했었던 남편도 알고 보니 똑같은 사람이었었네요.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 뼛속 깊이 새기고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이혼 서류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강하게 나가니 남편이 한 발짝 물러서긴 했는데 남편 입장에선 네가 설마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제 친구들은 다 말렸었는데 제가 똥통으로 스스로 빠져들었었던 어리석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 잘 챙기고 다정하고 연애 3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내거나 찌푸리는 얼굴 본 적 없을 정도로 화를 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은연중에 저는 저희 아빠와 성격이 정반대인 남편을 보면서 그것에 위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크면서 아빠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성격에 화가 나면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그리고 자기 화를 못 이겨서 결국엔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러다가 결국엔 엄마와 제게 손을 댔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와 엄마는 아빠의 퇴근 시간이 오지 않기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엄마와 저는 불안함에 떨었어야만 했었으니까요. 엄마를 험히 대하는 아빠의 모습, 덩달아 저까지 강하게 누리려고만 했었던 아빠의 모습. 아빠의 모습은 모든 남자들의 모습을 대변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강한 성격적인 면이 전혀 없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줬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아빠 같은 줄로만 알았었는데 남편은 제게 남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준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사랑받는 것 같았고 귀함을 받는 것 같았고 제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까지 남편에게 홀딱 반하게 되었었죠. 결혼 이야기가 저와 남편 사이에서 슬슬 나올 때 엄마는 자신이 이혼녀라는 사실이 혹시나 제 앞길에 약점이 될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아빠를 감당 못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아마 저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건 알 수 있었죠. 저를 위해서 이혼을 한 엄마이지만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이혼이라는 게 흠은 아니지만 여느 부부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남편의 집안에서 어찌 반응을 할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역시나 남편 집안에선 반대를 하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했다는 것이 남편의 가족들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절대로 저란 사람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이 설득을 하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애원을 했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반대하고 헤어짐을 강요했었던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급작스럽게 말이죠. 저도 놀랐고 남편도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허락을 한 이유는 시어머니 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찾아왔었다. 구구절절 상황 설명하는데 뭐 내가 이해를 해야지 어쩌겠니? 굳이 집까지 찾아와서 자기 딸 받아달라고 비는데 내가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거든? 암튼 너희 엄마 보니까 사람이 아예 격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구나. 우린 네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서 혼자서 빙빙 돌고 우리 집안 분위기 깰까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 거였어. 단지 니네 엄마가 이혼했다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니네 엄마 보니까 상식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너를 오롯이 우리한테 맡기겠다 그리 말하더라. 제대로 못 가르친 자기 잘못이라고 애가 시키면 잘하는 애라고.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며느리 만들어달라 애걸복걸 하는데 그 모습에 짠하기도 하고 암튼 그 정도까지 사람이 하는데 나도 상식 있고 자식 있는 입장에서 내칠 순 없지 않겠어? 결혼해라. 대신 너는 나한테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거다. 그건 각오하고 있어. 시집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임해야 할 것이야. 알겠지? 저와 함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시어머니가 결혼을 하라라는 말을 하자마자 전화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했지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 정말 잘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는 부분 절대로 없을 거예요. 엄마 아들 그렇게 못 믿어요? 저희 지금 집으로 갈게요. 감사하다고 직접 얼굴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 사랑해요. 결혼 허락해 준 거 평생 감사한 마음 먹으며 살 것이고,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정말 효도할게요. 엄마, 완전 최고예요. 결혼 허락을 해줬다는 것은 기분 좋았지만 엄마가 시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그 말에 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힘들어하니까 헤어질 수도 있다고 엄마한테 매일같이 징징댔었으니까 결국엔 당신이 자존심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찾아간 것 같았는데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보고 제 분위기를 살피던 남편은 제게 그랬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 저리 말씀하셔도 말만 저렇게 하는 거라고. 결혼하고 나면 상황 끝이니 그런 표정 지을 필요 없다고. 우선은 결혼을 하는 게 목적이지 않냐고 말이죠. 우리 엄마가 성격이 좀 세긴 하지만 그렇다고 독한 사람은 절대 아니야. 자기한테 각오해라 어쩌라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순 다 뻥이야. 옛날부터 그랬었어. 학교에서 시험 성적 잘 못 받아오면 다리 몽둥이를 어찌한다 혹은 내다 버린다 혹은 호적에서 파 버린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협박을 했었지만 한 번도 내뱉은 말 지킨 적 없어. 말만 그러는 거야. 말만 우리 엄마. 그러니까 자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장모님께 내가 정말 잘할게. 자기 지금 기분 상한 거 다 아는데 우선 우리 미래만 생각하자. 장모님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존심 다 버리고 우리 엄마 찾아간 거잖아. 장모님의 희생 헛되이 만들지 말자. 어? 엄마 자존심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저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넉넉한 시댁. 다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었고 남부럽지 않게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한순간 저도 솔직히 오해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시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제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저도 그들과 같은 부류라고 말이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았고 신분 상승이 된 것만 같았어요. 자존심 버리면서까지 딸내미 결혼시키려고 애썼던 엄마는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핑계를 대자면 엄마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바빴었거든요. 시어머니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오셨고 오실 때마다 손에는 한가득 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저를 교육시키며 저녁상을 보셨고 그럼 시아버지 시누이 모두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곤 했었죠.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그런 시기였었고 만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지 않을 경우엔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불려가야만 했었습니다. 오셔도 너무 자주 오셨었고 불러도 너무 불렀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식구가 됐으면 자주자주 얼굴을 봐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너도 얼른 우리 집안에 익숙해지고 적응을 하지 않겠니?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린 하나도 불편한 거 없거든. 아들 집이 우리 집이고 우리 집이 아들 집이나 다름없는 거니까 너도 그렇게 편하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 예, 이번 주엔 내가 못 갈 것 같아. 약속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저녁에 니들이 넘어오면 될 것 같다.
내 친구가 낚시가 취미인데 글쎄 횟감으로 좋은 생선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 너 회 좋아하니? 네 시아버지가 회를 기가 막히게 뜨거든. 저녁에 와서 그거 먹고 소주 한잔하고 그리고 자고 가면 될 것 같아.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면 이제 회도 좀 먹을 줄 알아야 하고 소주 한 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같이 어울릴 수가 있지. 한 8시까지 오면 될 것 같아. 네 시누이도 그 정도 시간쯤엔 집에 들어온다고 했었거든. 좀 너무 많이 찾아오고 한번 찾아오면 가실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만일 시부모님이 오시지 않으면 불러도 너무 부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어요. 불편한 제 마음을 말이죠. 시어머니 말대로 적응될 때까지 더 과하게 그러는 것일 수 있으니 맞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었고 저를 이 집안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대단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식구들이 모두 저희 집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주중에 오면 식사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만일 토요일에 저희 집에 오면 대부분 일요일에는 집에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일요일 저녁이 되었는데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이요. 엄연히 멀쩡한 집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무려 한 달을 함께 머무르겠다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그리고 우리 부부.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확실하게 저를 시댁 식구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플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은 저를 위한 서프라이즈 플랜이라고 했고요. 오직 저를 위한, 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깜짝 선물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저를 이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고 적응을 빨리 했으면 하는 시댁 식구들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너무 격없이 대하다 보면 그리고 너무 자주 만나다 보면 실수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뭐든 과하면 넘쳐 흐르듯이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저라는 사람을 아래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미리 알고 있긴 했었지만 애써 제가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머물겠다. 그것이 저를 위한 거다라는 말을 한 날 가장 먼저 의도한 듯 하지 않은 듯 말실수를 한 건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언니, 서프라이즈예요. 우리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 오빠가 머리를 맞대고 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언니가 우리한테 너무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언니한테 더 다가가고 더 편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래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지켜본 결과 언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난 언니처럼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서 엄마 아빠도 있고 그리고 다정하고 살가운 오빠도 있고 그런데 언니는 이혼한 아빠한테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언니한테 손도 대고 그리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하고는 좀 성격 자체가 다른 것 같긴 해요. 난 그동안 말만 들었었지 실제로 이혼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확실히 언니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언니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언니 성격을 개조할 거니까 언니는 그냥 언니 몸을 우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언니의 불행했던 과거는 다 버려버리고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식구들이랑 한마음 한몸이 되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언니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언니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두운 그림자 같은 거 싹 다 몰아내자고요. 그런 분위기 혹시 우리 오빠한테 옮을까봐 언니한테 얼른 떼어내야 할 것 같아요. 환경이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면 결국엔 멀쩡한 식구들이 고생을 하는 법이라니까. 귀찮지만 어쩌겠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가 원하는데 저도 따라줘야죠. 시누이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도 제게 그러더군요. 저를 지켜본 결과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한 달 합숙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이죠. 옆에 있는 남편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었고요. 그래, 네가 너무 마음의 문을 안 열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 네가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거 우리도 잘 알아. 그런데 얘, 이제 너는 우리 집 식구가 되었잖니?
고통의 시간을 이제 잊어야 하는 거야. 네가 한번 둘러봐라. 우리 집 식구들 얼굴에 그늘질 사람이 있나? 오직 너 혼자만 그늘져 있고 오직 너 혼자만 어색해하지 않니?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자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암튼 한 달 동안 함께 살면서 너를 우리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 한다. 웃음이란 건 전염되는 법이거든. 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방 쓰고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방을 쓰자고. 격주 있는 며느리 한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 봅시다. 애가 너무 배워먹질 못해서 그런지 나 혼자 힘으론 좀 딸려. 그럼 어차피 시간도 없겠지만 당분간 네 엄마 만나는 건 자제해라. 기껏 우리 식구 만들어 놓았는데 우울한 네 엄마 만나서 다시 예전의 너로 돌아가면 문제니까 당분간은 니네 엄마 만나지 마. 우리랑 있는 동안엔. 알겠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막혀왔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피해 남편에게 속상함을 토로했어요. 작은 집이라 조용히 말할 공간이 없긴 하더군요. 드레스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 꺼내는데 서글픈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 좀 불편하다.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했던 것과 좀 다르지 않느냐.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합가 수준이나 다름없는데 매일같이 식구들하고만 지내고 있는데 한 달 동안 합숙을 하겠다니. 정말 이게 나를 위하는 길이었냐. 정말 당신도 머리를 맞댄 것이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이 너무 어물쩡이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부모님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다들 애쓰고 있잖아. 그분들 좋으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겠다고 하는데 그 정성과 배려를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 그냥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럼 우리 집 식구들이랑 한 달 동안 살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장모님 우리 집에 모셔서 살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우리 식구 만들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도 조금만 불편함을 좀 감수해줘라. 자기의 그늘이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보이나 봐. 우리 집 식구들은 그 모습이 보일 때마다 안쓰러운 것 같고. 남편이 저리 답답한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갑갑했고 답답했고 조였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참고 참았던 것이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순간이었었죠.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야? 당신은 그럼 문제 있는 여자랑 결혼한 거야? 뭘 자꾸 애쓴다고 하는 건데 정말 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고. 나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었다고. 자기, 목소리 안 죽여?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른들 다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야. 나도 당신하고 연애할 땐 몰랐는데 당신이 진정 우리 집 식구가 되고 싶다면 당신 교육을 받긴 해야 해. 장모님은 좀 멀리하고 우리 집 식구들을 좀 더 가까이 하라고. 당신이 장모님이랑 오래 사니? 아니면 나랑 오래 사니? 그러니까 짜증 그만 내고 받아들여. 어디 며느리가 어른들 다 계시는데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어? 얼른 나와. 어른들 이상하게 생각하셔. 더 할 말이 있었지만 남편은 나가려고 했고 바로 드레스룸 문 밖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디 감히 큰 소리를 내는 것이냐고, 이렇게 배워먹지 못한 행동을 꼭 식구들 앞에서 보여야 하는 것이냐고 저를 나무랐습니다.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이래서 내가 너를 반대했던 거야. 어른들 다 있는데도 무서운 게 없는가 보지? 근본도 없는 가정에서 자라서 너도 나도 큰 소리치고 살았나 본데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에 이딴 게 발을 들인 거야? 어머니, 저를 진심으로 이 집안 식구가 되게 하려 애쓰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프라이즈 계획했다는 것도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이런 관심 부담스러워요. 아가씨, 그리고 어머니, 저 불행하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그늘을 가지고 있는진 저도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제 성격적인 결함 때문일 거예요. 저 사랑 엄청 받고 컸어요. 저희 엄마한테서요. 그리고 저는 개조가 되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의 어두운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게 저라고 받아들여 줄 수는 없는 걸까요? 사람이 생긴 게 다 다르듯이 성격도 다른 거잖아요. 언니 입으로도 그러잖아요. 언니 성격적인 결함이라고. 그 결함이 왜 있겠어요?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애초에 우리 가족이 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 정도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네 엄마가 제발 결혼만 시켜달라고 우리 엄마 앞에서 빌 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배운 게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못나서 애를 가르치지 못했다고 언니네 엄마가 인정한 건데 왜 자꾸 언니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 식구 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아, 정말 왜 이러세요? 저는 바라지 않는다고요. 정상적인 가정, 비정상적인 가정의 틀을 누가 정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니까요. 이혼한 가정이라고 해서 지금 아가씨 색안경 끼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얘기 그만하세요. 언니네 엄마가 아니라 너희 엄마가 아니라 사돈 어른이에요. 격 있는 집안에서 그런 건 배우지 못했나 봐요. 정상적인 집안이라고 하면서 그런 건 교육 못 받았나 보죠? 식구들이 다 짜고 치면서 사람 하나 괴롭히는데 맞들였나 본데 그래요. 이 집안 식구 되는 거 제가 거절할래요.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야, 네가 그랬지. 니네 엄마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나 건드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지금 이 꼴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너야말로 결혼하고 싶어서 나한테 사기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니네 집안이야말로 비정상적이고 배워먹지 못했고 몰상식한 집안이야. 무슨 일진놀이도 아니고 사돈 욕하고 사돈 깎아내리는 게 일상이 되고 야, 내가 거절할래. 니네 집구석 같은 사람들하고는 내가 더 이상 엮이지 않겠다고. 이혼서를 접수했고 남편은 네가 설마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거라 하더군요.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반응한 거라고 하는데 그 입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시부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한테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하대요. 신우이란 것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냥 욕하라 했습니다. 대신 3명이서 저 욕하는 것보다 저는 더 심하게 욕할 것이라고 했고 시부모님의 과한 간섭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 확실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적어가고 있으니 기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물러나도 이 집안 식구 되는 거, 거절해도 그동안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거, 억울해서라도 제대로 위자료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쳤었던 거였죠. 사랑에 눈이 멀어 잠시 좋아 보이는 것에 홀딱 넘어가 엄마 자존심을 팔아버리고 그딴 집에 시집을 가다녀.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엄마 깎아내리고 제 환경 비하할 때마다 아무 말 못하고 듣고만 있었던 저를 평생 저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